네,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2일 투자의 맥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팀이고요. 오늘 역사적으로 이제 5,000포인트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5,000포인트를 넘어가서 뭐 수익이 나신 분도 있고 수익이 많이 안 난 분도 있지만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좀 차익이 나오면서 5,000포인트가 깨졌지만 이제 5,000포인트에 갔습니다. 드디어 5,000포인트가 갔는데요. 이제 여기에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심해라. 뭐 지수가 높으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00포인트에 엄청 익숙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2,000포인트에 우리가 머물렀던 적이 거의 한 25년? 거의 30년까지 되나? 하여튼 25년 정도 되죠. 그래서 이 5,000포인트라는 게 부담스럽게 우리를 짓누르지만, 어깨를 짓누르지만, 조금은 대범하게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주식도 인플레를 반영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SK 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가 이 디램을 지금 그 기본적으로 디램은 뭐 IT 장비나 이런 데 다 들어가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디램 가격을 뭐 80%까지 올려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빅테크들이 지금 서울에서 물건을 받아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물건이 딸리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은 이 지금 반도체 풍기 현상과 함께 호황을 맞았죠. 그래서 지금 뭐 HBM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고전적인 이제 디램 물량도 딸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뭐 창신 뭐 반도체나 뭐 이런 데들은 질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또 그거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쓰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SK나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를 달리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뭐 반도체도 소비되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호황에 맞물려서 주가가 이렇게 5,000포인트를 뛴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도 저 역시도 인버스나 이러한 하락 쪽에 배팅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뭐 공매도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죠. 큰 돈을 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분들 중에. 근데 뭐 이렇게 하락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뭐 정권이 싫어서라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위의 경제를 보면 왠지 사람들이 다 힘들고 왠지 직장도 많이 잘리는 것 같고 불안하죠. 그래서 하락에 배팅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데 자, 합리적이죠. 주가도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화요일 날 빼고, 거의 한 14일 정도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연속 양봉이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강세장이에요. 그래서 거의 신기록을 지금 막 세울 정도로, 물론 이제, 어, 그저께인가요? 하루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양봉이 막 계속 나올 정도로 장이 강세장이에요. 강세장.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는 급등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섣불리 뭐 하락에 배팅하는 것도 그러시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뭐랄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라 그 회사에 좀 집중하시죠. 회사. 주가야 뭐 올렸다가 또 그 다음날 막 하한가 갈지 막 빼놓다가 뭐 다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흔들림은 어차피 파동을 그립니다. 그래서 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회사의 본연의 가치 그리고 이 트리거를 잘 봐야 돼요. 트리거가 나올 때가 돼야 돼요. 트리거가 안 나오면 절대 주가는 빠지더라도 안 올라와요. 트리거가 그래도 조만간 나올 것 같아야 된다. 자, 그럼 기사 몇 개 보고 종목 보고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유럴링크가 2026년 이제 상용화 본격 진입해갖고 2026년 상용화 본격 진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 이식 프로젝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BRC 테마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 관련된 주식 중에 네오팩트가 오늘 조금 상승을 했어요. 좀 이따 보고요.
또 딴 기사 보면요. 의외로 이 파두라는 그런 이제 바이오 회사죠, 바이오.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게 미뤄지면서 이제 기술 상장이 됐는데 현재 이제 그 재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파두가. 그 시총도 꽤 커요. 꽤 큽니다. 적자 회사인데. 그래서 7만 소액주주가 발벗고 나섰다. 거래소에 탄원서. 지금 기술 이전을 뭐 협의하고 있다. 뭐 그런 거를 갖고서 이제 조만간 뭐 큰 수익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하는데 어쨌든 파두같이 이런 회사도 기술력이 좋아도 아무리 재무가 너무 안 좋으면 그냥 퇴출된다는 거.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요번에 이 상승은 뭐 골고루 이제 뭐 순환매가 돌아서 이제 뭐 잡주들부터 2등주, 3등주까지도 다 따라 오를 확률이 높지만요.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조금 부실한 회사들은 아무리 내용이 좋고 그래도 기대 심리로만 갈 수는 없고 그 적정선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이제 뭐 회계나 이런 게 이 적정선을 지켜야 됩니다. 적정선. 이 적정선을 못 지키고 여기를 넘어서면 아 이거는 가차 없이 이 이명 이 뭐야 이재명 정부는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어. 그래서 이 제도 안에서 적정선을 최소한은 지켜야 된다. 이것도 못 맞춘다면 뭐 결국 그 회사는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딴 기사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그린란드를 이제 뭐 뺏을 수도 있다, 무력으로. 그러면서 유럽 3.6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나토 연합 유럽에서 달러를 매도할 수 있다. 국채를 그러니까 달러가 아니라 이제 국채, 미 국채를 매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또 한번 출렁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도 뭐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서로 얽히고 얽힌 게 뭐 하루아침에 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역시도 자기의 그런 생각대로 모든 걸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딴 거 보죠. 자, 그 다음에 60조 원 걸린 승부, 캐나다 잠수함 수주 K1팀 총력전, 독일 TNM스와 맞대결, 관건은 절충교육, 기업들, 정부 요청에 방산 특사단 참가 검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K1TB 총력전에 돌입,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핵잠수함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잠수함 사업 있죠? 차세대 잠수함 사업,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가 되면 또 이런 조선 회사들이 또 급등을 하겠죠. 이것도 이제 입시가 돼서 뭐 이슈화가 돼서 조만간 테마로 좀 돌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로봇주 중에서 못 가고 있던 거의 3등주 정도 되는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오늘 또 상한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갭이 생기는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잠잠하다가 이제 따블이 갔죠. 이틀 만에 따블이 갔습니다. 그래서 해성 에어로보틱스는 뭐 내일은 풀리겠죠. 어쨌든 내일은 풀리는데 이렇게 안 가던 시총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던 한 1,000억 정도 됐던 이런 회사인 해성 에어로보틱스 얘 역시도 감속기를 뭐 잘 많이 만들죠. 그래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안 좋지만 감속기를 만드는 게 부각되면서 얘가 어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게 안 가더니 해성 에어로보틱스도 드디어 갔고요. 자, 해성 에어로보틱스의 모회사인 TPC 글로벌, TPC 글로벌도 오늘 좀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TPC 글로벌입니다. TPC 글로벌도 오늘 어제 상한가 갔고요.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멈췄습니다. 5일선이 좀 올라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죠. 기다리면서 이렇게 좀 빠지면서 기다리다가 5일선이 좀 올라오면 5일선을 찍고 재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PC 글로벌 시총이 엄청 작죠. 그래서 해성 TPC의 모회사입니다. 해성 TPC가 얘가 이제 해성 TPC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 해도 시총 이상은 될 거예요. 자, TPC 글로벌이 해성 에어로보틱스를 매각을 했는데 2년 전인가 실패를 했죠. 근데 앞으로 또 매각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TPC 글로벌도 이제 2차 상승, 2차 상승의 변곡점 5일선 근처 올 때 매수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2차 상승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로봇 섹터에서. 자, 딴 종목 보겠습니다. 네, 우주 항공주, 서남도 못 가던 주식인데 드디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멋지죠? 이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박스권에서 놀다가 오늘 드디어 이 상단을 뚫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뭐 어쨌든 뭐 최소한 뭐 가로 빠지진 않고요. 내일도 어쨌든 뭐 여기 어디서 이렇게 봉이 만들어지겠죠. 자, 서남도 축하드리는데요. 자, 서남의 월봉을 보면 좀 특이한 차트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이제 찍었기 때문에 위로 윗꼬리를 좀 달 수 있어도 좀 하락하는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윗꼬리를 좀 달아도. 그래서 이 뭐야 서남 같은 경우 어, 상승이 요번 달에는 좀 제한적이죠. 그죠? 요런 기울기를 만들어 놨죠. 요런 기울기. 그죠? 요 기울기를 이제 뚫었죠. 다음 달에 더 많이 갈 자리 같아요. 다음 달에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이번 달도 많이 가겠지만 서남 우주항공주 중에서 좀 못 가던 주식이 오늘 드디어 상한가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뭐 상한가도 맨날 나와요. 맨날 나오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요즘에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로봇주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어쨌든 많이 올리고 나면 여기서 계속 갈 듯 말 듯 하면서 군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갈 것 같지 했다 또 윗꼬리를 쭉 달고 이렇게 빠지고 그죠? 이런 차트 되게 많이 나옵니다. 또 올렸다가 또 쭉 빠지고 그죠? 그래서 윗꼬리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차트들이 많이 나와서 단타를 많이 친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장기 보유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보유하면 뭐 한 20%, 15% 먹은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 원 상태로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조금 이제 힘이 없어진 걸 수도 있고요. 하여튼 수익 내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옛날보다. 자, 그러면 딴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하고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들이 지금 끝날 주식들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보고 흐름을 봐도 더 상승할 겁니다. 물론 옆으로 좀 더 횡보를 시킬 수도 있어요. 횡보를 좀 더 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는 차트라는 거. 그죠? 예, 삼성전자도 2주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상승할 거기 때문에 위로는 더 열려 있다. 종합지수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갑자기 뭐 뭔가 금융적인 뭐 갑자기 뭐 붕괴나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나온다면 갑자기 뭐 주가들이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뭐 하한가 두 번 가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뭐 지방은행이든 뭐 다 뭐 좀 뭔가 제1금융권들이 제2금융권들이죠. 제2금융권이 뭐 좀 힘들다. 뭐 뱅커런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 더 버텨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도 축하드려요. 이런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는 가끔 얘기를 해도 추천을 하기가 그런 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많이 샀기도 했고요. 또 뭐 수익이 나도 좀 뭐 후원이나 이런 얘기 하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어쨌든 대표주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긴 하죠. 또 맛도 보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봅시다. 오늘 5,000포인트를 찍었다는 거에서 이런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더 갈 주식입니다. 이게 빠질 주식이 아니에요. 이제 기울기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뭐 최소한 한 우선은 15만 원 정도 열어놓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더 올라갈 자리예요. 자, SK 하이닉스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의 뭐 시총의 뭐 한 40, 거의 한 뭐 3분의 1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이 두 회사가 지금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자, 딴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10만 원부터 얘기했던 시어스 테크놀로지 의료 AI 관련된 회사인데요.
회사가 지금 뭐 기술 이전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호재를 앞두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얘 역시도 계속 얘기하지만 10만 원대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밴드를 상단을 벗은 다음부터 이제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다. 자, 차트도 좋죠. 그러면서 계속 시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요번 때 같은 경우 위로다 더 열려 있다는 거, 위로다 월봉에서. 자, CS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계속 상승할 차트예요. 네, 비아트론이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요. 어, 제가 옛날에 이제 디벡스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했었는데, CES, 요번에 2026 CES에서 이제 DX의 그런 AI 뭐 전력 관련된 뭐 로봇에 대한,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예, 뭐 그거 관련돼서 이제 디벡스가 좀 CES에서 주목을 받았죠. 그런 이제 전력 관련된 뭐 그런 장치, 로봇에 대한. 자, 근데 비아트론이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급등했어요. 비아트론이 이제, 어, 얘도 완전 하락하는 주식이네. 하락하는 주식에서 바닥을 좀 다지려고 하는데 위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럴 경우는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렴하다가 상방이나 하방으로 갈 확률이 좀 높죠. 어쨌든 간에 이제 바닥에서 한번 반등은 나온 거죠. 월봉을 봤을 때도 이제 쌍바닥을 찍고 있어요. 이제는 좀 상승해주면 좋겠죠. 아직은 좀 들어가기가 섣부른 주식이에요. 어쨌든 비아트론이 바닥에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월봉상도 그렇고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네요. 예, 다음 달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비아트론, 예, 디벡스라는 이 좀 똘똘한 자회사 그 덕을 보고 있다. 자, 비아트론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오팩트는 BCI 테마이면서 자회사가 이 뇌파를 갖고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치료하는 BCI 테마에 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오팩트가 하는 일도 뭐 이렇게 재활 같은 거 또는 이 손에 대한 장애 왔을 때 이 손에 재활을 하는 장갑이죠. 그런 거를 이제 로봇손 같은 건데 그걸 끼고서 이제 손을 이렇게 재활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네오팩트 같은 경우도 이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뇌에 뭐 잘못된 뭐손 떨림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좀 수상하네요. 뭐 기사가 나왔나 봅니다. 대량 거래에 윗골이 달고. 사실은 이런 다음에 좀 횡보하다가 위로 상방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 이럴 때 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잡고 다시 올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뭐 의미 있는 좀 상승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 로봇 때문에 갔네 로봇 오늘 그죠? 이거 로봇. 이 로봇 접목, 네오팩트 로봇 접목, 스마트보드 로보틱스 두바이에서 첫 선보였다. 뭐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통해서 뭐, 어, 그, 모니터를 이제 컴퓨터를 이제 움직이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인공지능 로봇 기반으로 성장해온 네오팩트가 기존 주력 제품인 스마트보드에 첨단 로보틱스 모드를 결합한 차세대 재활기기죠. 네, 그 진화, 콘셉트는 진화입니다. 진화. 그래서 기존 사용자 기반을 유지하면서 로봇 제어 인터랙션 성능을 한 단계 끌어당긴 그 전략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네오팩트도 이제 2015년에 상장 당시에 그러니까 회사가 로봇 회사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손 같은 거 이런 거 착용하고 글러브를 착용하고 뭐 재활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재활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의료기 전자약이라고 하죠. 전자약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쪽 시장도 지금 뭐 계속 커지고 있죠. 오픈 AI 역시도 이제 BCI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자, 그래갖고 네오팩트도 오늘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추세를 한번 둘러보시고 뭐 조금씩 매수해도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네오팩트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 항공주들도 이제 성장주로 잘 나가는데요. 얘가 시총은 굉장히 크죠. 얘도 요즘에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아루지면서 도지가 나왔어요. 도지. 그죠? 5일선 위에서. 물론 밑으로 뺄 수도 있지만 위로 가면 또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얘도 좀 시총을 좀 더 올리려는 게 아닌가. 지금 계속 계약권도 들어오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내일 좀 급등 자리가 나올 수 있다. 내일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한국항공우주 자리가 좋아요. 네, 우주항공주입니다. 그 다음에 지노믹 트리가 이제 바닥을 찍고, 뭐, 급반등은 없어요. 급반등은 없지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올렸다 뺐다 하면서 일정 밴더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뭐 여기서 다시 또 쭉 올리는 일이 생기겠죠. 우선은 지금 가격이 쌉니다. 지노미트리도 앞으로 나올 호재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암을 조기 진단하는 이런 키트 회사들이 주가를 계속 올릴 겁니다. 얘 역시도 이제 바닥을 찍고 뭐 급등은 아닌데 어쨌든 바닥을 다지면서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뭐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예요. 자, 지노믹트리였습니다. 네, 신약 허가, 큐러셀, 계속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얘도 여기까지, 저번에도 보면 다 요때까지 여기 60일선 찍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 깔짝거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올리는 게 모양새가 좋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렇게 앞산 하나 만들고 이렇게 쭉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큐로셀도 앞산 만들고 이제 바닥이 거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면 앞으로 큰 상승 나올 때까지 버티면 된다. 신약 허가도 뭐 이번 주는 힘들고 당연히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정도 또 한번 간을 보죠. 네, 그때쯤에 또 될 수가 있죠. 그죠? 뭐 계속 뭐 신약 허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게 뭐 그러다가 한번 나오면 쫙 먹는 거니까요. 큐러셀 역시도 보유하신 분들은 뭐 아니면 새로 보유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가격이에요. 좀 기다리면 됩니다. 큐러셀 카트티 신약 허가 국내 최초. 이제는 뭐 그냥 뭐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리시기 바래요. 큐러셀이었습니다. 이렌텍은 이제 로봇의 2차 전지를 납품한 경험이 있죠. 휴머노디로이드 로봇의 전지 부분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렌텍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양음 요런 패턴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상단을 내일이라도 뚫기만 하면 쭉쭉 날아갈 수 있는 자리죠. 자, 그래서 이렌텍 역시도 요 상단 밴더, 이렇게 상단 밴더만 뚫어주면 내일이라도 쭉쭉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렌텍도 이 생각보다 이 배터리 부분도 로봇 원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자, 그런 맞춤형 경험을 통해서 이렌텍이 전지 부분이죠, 전지.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일정 부분을 맡아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렌텍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 ENG가 오늘 이제 뭐 갈자리에서 간 거죠. 그죠? 도지도 나왔죠, 도지.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앞선 만들고 이런 데서 횡바다가 도지 나오면 그래서 슈팅짜리예요, 슈팅짜리. 그죠? 예, 얘도 지금 악재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3월달로 갈수록 실적 발표할수록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가 들어오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쭉쭉쭉 앞으로 갈 자리, 그래서 바닥도지 나왔습니다. 송도 ENC, 크린룸이나 이런 최신 그런 시설들을 계속 설치하고 그러면서 영업 수익이 엄청 많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자, 그래서 성도 ENG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좀 주가가 컨텀 점프를 하지 않을까. 그 전부터 오르겠죠? 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성도 ENG였습니다. 악재가 사라진 회사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성도
성도 ENG 다음에 한양 ENG 비슷한 그 ENG가 들어가는 회사죠. 자, 한양 ENG는 오늘 좀 빠졌지만 차트상으로는 정확히 5일선까지 어제 양봉이 긴 양봉이 나와서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또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갔으면 오늘 조금 쉬면서 이격을 줄였다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거의 변형된 이런 N파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한양 ENG도 내일 잘 보자. 내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양 ENG였습니다. 다만 이제 한양 ENG는 이러한 기울기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생겨서 내일이라도 이 기울기를 뚫어야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뚫고선 날아갈 수가 있죠. 자, 한양 ENG도 차트가 좋아요. 예, 조만간 또 급등을 하려고 합니다. 한양 ENG, 예, 성도 ENG. 네, 슈어 소프트 테크 얘 역시도 오늘 급등했죠. 얘는 이제 로봇 쪽에 이 두뇌, 전기, 이런 뭐 배선,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로봇주 쪽 섹터로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갈자리 요거 뚫으면서, 그죠? 이런 주식은 뭐 힘이 좋으면 내일이라도 또 갈 수가 있어요. 슈어 소프트테크 역시 얘 역시도 로봇주 관련된 그러한 이제 두뇌 부분 이런 쪽 네트워크 관련된 뭐 이런 쪽으로 영역이 들어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슈어 소프트였습니다. 네, PK 역시도 이 백광산업, 예전에 백광산업인데요. 자산주죠. 네, 서울에 땅이 있죠. 자산주고, 그 땅이 지금 그린벨트였는데, 그게 개발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골프한 거를 지금 다 메꿨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만간 여기서 이제 올려갖고, 뭐 여기서 좀 까짝까짝거리면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자, KC 아직 아무도 안 해먹었죠. 이런 주식은 뭐 재무도 좋고요. 그럼 자산 주면서 또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죠. 백간산업도 5일선을 회복, 월봉상 5일선을 회복하고 이제 조만간 다음 달이라도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PKC 백광산업, 구백광산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TI는 이제 그 성도 ENG의 자회사, 반도체 회사죠. 얘가 시총이 굉장히 크죠. 얘 시총에서 한뭐 4분의 1 정도? 뭐 그 정도를 이제 성도 ENC가 대주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성도 ENG가 이제 1,0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시총이요. 근데 이제 STI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성도 ENC는 이제 저평가 구역이고요. STI도 이제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제 좀 올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횡보하다가. 아직은 조금 덜 올렸죠. 그리고 이제 요런 선들을 찍고 빠져도 빠져야지만 다음에 또 도전합니다. 아직 요것도 안 찍었네요. 일단 STI도 어떻게 뭐 좀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봉까지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그렇죠. 월봉을 봤을 때는 급하게 올린 겁니다. 급하게. 이런 기울기를 뚫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고를 팠다가 다시 이제 올리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고점을 뛰어넘어서 뭐 이 고점이 뭐 여기쯤에 이렇게 형성된다. 이거는 좀 힘들다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뭐 강하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주식이 만약 제대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을 좀 해서 어쨌든 간에 뭐 다시 좀 빠졌다가 다시 가는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여기와 어느 정도 이격이 생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SDI였습니다. SDI. 최근에 편입했던 TXR 오토 로보틱스 요것도 로봇주인데요. 요게 오늘 또 급등을 했죠. 상가 갔다 빠졌네. 그렇죠? 다 이제 주식들이 이렇게 3등주들은 이렇게 밴더를 이제 띄어서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더 상승을 할 것 같아요.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로봇의 머리나 이런 부분, 제어 뭐 이런 쪽 관련돼서
이제 좀 협업을 하려고 하죠. 시총은 뭐 그렇게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높지도 않습니다. TSR 로보틱스 월봉을 한번 보죠. 신규주죠. 신규주로서 얘가 역사적인 상장 때 최고가를 뛰어넘으면 멋있죠. 그다음부터 또 새로운 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죠. 자, TSR 로보틱스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TPC하고 뭐 푸른 기술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TPC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상승했다가 다 상승분을 빼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는데요.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다고 해서 이제 빠지나 보다 이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 TPC 같은 경우 5일선에서 뭐 도지가 나온다면 월요일이라도 이렇게 또 다시 한 두 번 정도 갔다가 또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점에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TPC도 이제 로봇주로서 자신의 시총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자, TPC. 그래서 오늘 TPC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윗꼬리를 달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았나,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주식들도 뭐, 정 그러면 그냥 단타로 사서 그 다음날 뭐 바로 올려주면 팔고 뭐 그래도 되니까요. 하여튼 간에 좀 뭐 TBC 같은 것도 저점 5일선 근처까지 내려오면 꼭 매수해서 좀 수익 좀 내시기 바랍니다. TPC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푸른 기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푸른 기술도 내일쯤 또 이렇게 빠졌다가 내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여기서 좀 깔짝깔짝 거리다가 하루 깔딱거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가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푸른 기술도 다시 재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5일선을 살짝 깨거나 5일선 밑에서 쳐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푸른 기술도 한번 내일이나 뭐 월요일쯤에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네, 푸른 기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푸른 기술이었고요. 제가 오늘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잠깐 나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피곤해서 방송 중에 뭐 잠깐 뭐 솔직히 좀 졸립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좀 뭐 두서없이 말하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뭐 너무 쫄 필요도 없고 그 종목에 집중해서 뭐그 종목이 거품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생각되면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조금 거품이 덜 들었으면서 앞으로 좀 상승할 트리거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또 전체 시황이 안 좋아서 주가들이 좀 빠졌다가도 금방 복구할 수 있는 게 또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약간의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